10월 4일 월요일 시카고 ON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국 요원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 장관은 국경기관 관리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이민 및 세관 집행관이 국가 및 국경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일 것이며 크고 작은 일로 사회에 기여한 불체자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여전히 체포, 구금 또는 추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망명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하는 공중보건정책 타이틀 42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 존 H. 전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0일 14명의 판사 후보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전 판사는 2018년부터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워싱턴주 시애틀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전 판사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으로 오리건 한인 회장을 지낸 전홍국 씨의 장남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와 코넬 데이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 100대 법률가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으며 2003년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 사회에서도 활동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한인인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판사를 제9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마일 길이의 해저 송유관에서 3,000배럴의 원유가 유출돼 지역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이후에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유관을 관리하고 있는 앰플리파이 에너지사의 직원들이 2일 해안경비대에 원유 유출 사실을 알렸으며 수면의 기름에 의한 광택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출은 멈춘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고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발생 지점의 송유관 양끝단에서 현재 재흡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라구나 해변과 헌팅턴 해변은 폐쇄됐고 뉴포트 해변에서도 해변 접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카운티 행정 책임자인 카트리나 폴리 감독관은 3일부터 바닷가에 죽은 새와 물고기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며 기름에 의해 해안 인근의 텔버트 습지가 하루 만에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해안에서의 여가 활동을 피하고 기름에 접촉했거나 근접했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유처리제의 독성 물질로 인해 피부 자극과 두통,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흡연은 대다수 폐암의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폐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연구는 비흡연자 폐암 사례가 흡연자가 겪는 다양한 질병과 매우 다르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흡연자암의 대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밝혀냈습니다. 샌루이스의 워싱턴 의과대학팀은 비흡연자의 폐에 있는 특정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정밀 약물 치료가 이러한 암 환자의 78에서 92%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DA는 이미 이러한 약물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폐암 발생 사례의 10에서 15%만이 흡연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나 그 수치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약 40%에 달합니다. 연구원들은 비흡연 폐암 환자 160명의 폐종양 샘플을 조사했으며 비흡연자 샘플에서는 DNA 복제 과정의 오류로 발생한 종양 성장 촉진 유발 변이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런 유발 변이는 폐암 흡연자에게서는 절반 정도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FDA의 승인을 받은 정밀 표적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고빈단 박사는
중요한 것은 치료가 가능한 유전 돌연 변이의 발견이며 따라서 폐암 환자에 대한 고품질 종양 생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4일 공개 성명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모두 월요일 아침부터 접속이 중단됐다고 알렸습니다. 접속 장애 추적 전문 사이트인 다운디렉터는 이들의 각 서비스에 대해 수만 건의 접속 장애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접속 장애 이유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으며 여러 보안 전문가들은 DNS 오류를 지목했습니다. DNS는 웹사이트의 이름을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인터넷 전화번호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4일 정오 거래에서 5% 이상 하락해 거의 1년 만에 최악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간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던 직원이 페이스북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감추고 허위 정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고발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성을 이미 확인한 시점에서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10월 3일로 임대료 체불로 인한 퇴거 유예 정책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지원하는 4억 4천만 달러의 임대료 지원 정책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Lawyers Committee for Better Housing의 미셸 길버트는 현재 임대료 문제에 대한 지원 가용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으며 위원회는 사람들과 임대료 지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쿡카운티 이사회 토니 프레윙클 의장은 도움이 필요한 교외 쿡카운티 세입자와 임차인을 위한 총 7,5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접수를 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임대료 지원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사람들도 다시 시도할 것을 권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거부됐다면 전화로 다시 신청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6,933명, 신규 사망 25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6.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356명, 신규 사망자 수는 4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